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대선 현장의 뒷이야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 있는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다현입니다. 네, 조한대 기자.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조한대입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시고요. 두 분과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까지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대선 레이스는 더욱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두 분의 기자님들도 연일 대선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바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네,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주변으로 방탄 유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방탄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첫날 제가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일단 방탄 유리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방탄 유리 경계 밖으로 잠깐 나오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렇게 전신이 다 가려지는 방탄 유리를 함께 두고 이제 유세를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을 가보면 유세 유니폼을 젖힌다거나 또는 반팔 티셔츠를 들어올리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늘이 없는 유세 현장에 가 있다 보면 정말 땀이 비 오듯 나기도 하는데요. 김 후보가 꼭 더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 착용을 비꼬기 위해서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방탄조끼를 안 입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방탄 입법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김 후보는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3종 세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방탄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자신은 방탄 유리도 없다, 방탄 조끼도 입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좀 발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비아냥거릴 일이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후보는 실제로 테러를 당했던 경험도 있죠. 그 사례를 들면서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방탄 문제를 가지고 두 후보가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두 후보의 유세지, 지역을 살펴보니까 희한하게 동선이 조금 겹쳐요.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두 후보의 동선이 묘하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두 후보 모두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했고요. 다음으로 일제히 영남으로 5월 18일을 전후로는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두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2시간 간격을 두고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에 경기권을 돈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가 경기 지역으로 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브리핑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제 우리 후보의 유세 현장과 오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캠프 내에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설마 따라 하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려면 하루나 이틀 전부터 구체적인 동선, 유세차 배치까지 실무적으로 대비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캠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따라서 일정을 갑자기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기자, 실제로 뭐 따라 했는지까지는 뭐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만 실무진 사이에선 아쉬움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유세 일정 편성은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한 결과물이잖아요. 이제 앞서 민주당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유세에 이순신 장군 호국벨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예. 정도로 정성껏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일정을 통해서 이런 의미와 취지가 잘 구현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몇몇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보통 유세 동선을 보면은 각 후보 그리고 캠프가 준비한 선거 전략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왜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미리 정해진 일정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동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동선이 전부 겹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앞서 후보 교체 사태를 겪다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기사회생했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영남권 텃밭 지지층부터 달래고 이들을 결집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선거운동 초반부터 TK, PK 지역으로 달려간 거죠. 예. 이후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약세를 보이는 영남권을 찾고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수도권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와 그 목적은 달랐지만 영남과 수도권이 중요한 승부처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동선이 겹치고 김 후보가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일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동선을 가지고도 각 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세 현장을 보면 후보들 개개인의 특징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 가면은 어떤 게 좀 눈에 띄던가요?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을 가면 항상 등장과 함께 나오는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예. 이 기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늘 등장하는 초대 손님이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입니다. 예. 이 기자한테 한번 다시 정답을 네. 맞출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몇 년생으로 알고 계신가요?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0대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50년대 전후 아닐까요? 오, 예, 근접했습니다. 네, 바로 1951년생 70대 초중반이라는 나이죠. 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김문수 후보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김 후보는 출산을 장려하며 유보 통합과 교사 처우 개선, 육아휴직 연장 같은 공약도 내놨잖아요. 네. 유세 현장에 어린아이와 함께 등장하며 미래 세대를 중시하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린아이들과 주로 함께 유세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방탄유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유권자들과 그런 신체 접촉이 있긴 있나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 요청으로 뭐 사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캠프 차원에서 경호 문제로 조심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유세 현장이 그제 김문수 후보가 밀짚 모자를 쓰고 농촌에 가서 기자들과 뭐 질의응답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네요. 네, 당시에 김문수 후보 청년 농업인을 만나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항기를 직접 몰고 논두렁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는 소탈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막걸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나는 모내기 하면은 그 막걸리 받아 그러면 막걸리 받는 데가 저 우리 동네 없어가 저 밑에 동네 가서 여기서 이 기자한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런 모습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좀 힌트가 막걸리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자주 찾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숨은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재명 후보도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때 보니까 복장이 조금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이재명 후보 지금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있죠. 전주에서 그러네요. 청년 네. 국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모습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검정색 티 같은 걸 입고 있는데요. 이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련 간담회를 할 때 모습입니다. 이 옷이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상황에 맞게 의상을 준비해서 친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전략도 살펴봤는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유세 현장 행사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고요? 네, 어제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를 찾아간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두 발언을 하던 김 후보가 갑자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꾸 네, 김 후보는 자신이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냐였다면서 옛일을 회상했습니다. 꽃꽃문수라는 애칭을 가진 김 후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해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끝부분에 약간 울먹거리는 모습도 함께 봤는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연설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도중에 애드립,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던 그런 말도 자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즉흥적인 연설로 유세를 좀 듣는 시민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뭐 직접 소통을 한다, 진솔하게 소통한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 기자, 애드리브 비중이 뭐 전체 연설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은가요? 글쎄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전체 연설을 들어본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드립이 많다고 하니까 한 20-30% 아닐까요? 뭐 정확히 계산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리 준비한 내용이 절반 정도 되고요. 애드리브가 또 절반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절반이나. 전했습니다. 예. 이런 연설 방식에 대해 일부 참모진은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CC나 커피 원가 120원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반박을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여기서 새로운 논란이 더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이 후보와 참모진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써놓은 거 안 읽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줘요. 써놓은 거 읽으라고.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그냥 읽어버리고 가버리면 좋은데 저는 그게 합당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서 그럽니다. 네, 화면 보시면 앞에 놓인 원고를 그대로 들어 보이면서 써놓은 거 안 읽는다 이렇게 하죠. 캠프에서 즉흥 발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애드립, 순발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잠시 후 열리는 TV 토론회이지 싶은데요. 앞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 어땠나요? 네, 안정감 있는 후보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단일화 이슈가 있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조 기자, 두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 지금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 이준석 후보 가천대에서 학식 목자 행사를 했는데 정치적 앙숙이라고 불리는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뭐 당연히 단일화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정치란 것에 100%는 없는 거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기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배우자 생중계 TV 토론을 하자, 후보의 배우자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좀 배경은 취재가 됐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놀랄 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와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후보자 검증이 기본이지만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김용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일축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김혜경 여사도 이런 어떤 후보 배우자들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일축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대응을 계속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후보가 유세 연설에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민주당의 입장이 압축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유세 현장에 설난영 여사 동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여사한테 혼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건데요.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자 설난영 여사도 한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두고 김 후보에게 한 소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아내가 가장 아프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후보는 다른 현장에서도 자신은 아내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 듣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면서 아내에 대한 애틋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아직 등장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동반 유세에 나서는 장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절제, 조용함이죠.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대중과 직접 스킨십이 어려운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네. 종교계 등을 직접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역할을 나누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쭉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때마다 연예인들도 지지 선언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좀 어떤가요? 네, 보통 유세 현장 가보면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지지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더운 날씨에 지칠 수도 있는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말솜씨 좋은 연예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 배우 최준용 씨, 개그맨 신동수 씨는 대표적인 보수 연예인이잖아요.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을 자주 찾곤 합니다. 네. 김은국 씨는 김 후보가 경주 김씨 집안 형님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요. 신동수 씨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를 비꼬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좀 연예인들 많이 봤나요? 네, 배우 이원종 씨죠. 이제 야인 시대에서 부마적 역할을 맡는 등 여러 세대에게 좀 낯이 익은 배우인데요.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춤을 추면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배우 박혁권 씨도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들 예. 앞에서 이제 밥줄이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외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